자, 제가 이것저것 읽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하즈무라트도 읽었는데요. 하즈무라트는 뭐냐면 이제 톨스토이가 쓴 소설인데요. 톨스토이가 예, 톨스토이가 물론 많은 소설을 썼죠. 근데 톨스토이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른바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톨스토이가 말년에 하즈무라트라는 장편도 이제 썼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수업을 들으면서 놓쳤을 리가 없는데, 아마도 뭐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 또 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참에 번역도 새로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은 그 초록색 표지였고요. 이렇게 막 편집 상태가 예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읽어보니까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냐면은, 이거는 미발표 소설이에요. 후기 톨스토이가 썼거든요. 후기에 톨스토이는 이미 대작가 톨스토이잖아요. 대문호 톨스토이인데, 하지무라트는 적장이에요. 그러면 약간 우리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일본 작가가 안중근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그거를 발표하고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죠? 그런 이제 어떤 문학 외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죽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 하즈무라트는 대략 체첸인데요. 근데 이 위치를 보면 티빌리시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국경선으로는 그루지아도입니다. 아무튼 이제 고 카프카스 지역인데요. 여기 체첸 공화국이 있고 그루지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첸 공화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또 아브하지아도 있고 잉구셰치아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붙어 있으면서 마치 그 유고슬라비아나 뭐 슬로베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처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싸웠다가 막 또 화해했다가 막 이런 구조,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체첸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이제 샤밀 밑에 있는 이제 아주 훌륭한 명장 하지무라트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어떤 갈등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그 왕을 배반한 거죠. 샤밀을 이제 배반을 하고 러시아 쪽에 항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지무라트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항복을 하면 굉장히 쉽게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삐걱거리는 거죠. 샤밀은 가족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이제 명략관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러시아 쪽에 요청을 하죠.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된다. 가족이 같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진심으로 러시아에 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샤밀과 대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론초프인가 뭐 장군들 이쪽에 러시아 쪽, 그렇게 이제 애를 쓰려고 하는 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정치니까 또 페테르부르크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쪽 조정에 궁전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갑론을박하고 하는 사이에 계속 이제 목을 죄어 오는 거죠. 네 새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딸과 뭐 네 아내와 어머니는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지무라트가 참지 못하고 러시아 그 군대 진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항복을 해왔다 하더라도 적장이고요. 그 다음에 항복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속이고 이렇게 염탐하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요거 밖으로 나갈 때는 붙어야 돼요. 또 그 감시하는 병력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그런 상황인데 하지무라트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자기 부하 몇 명이랑 총이랑 권총이랑 이런 거 챙겨갖고 툭 낀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저기 구하려고 가족들을 구하려고 이제 도망을 쳤고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또 러시아 군대 측에서는 또 이제 따라잡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갔더니 한 발 늦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소설의 맨 마지막은 하지무라트가 죽었는데 목을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 보론초프 공작인가한테 이제 그 부하 직원이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하지무라트가 죽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소설 자체는 하지무라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의 이제 내용은 이런 거고요. 고유 명사들은 이제 제가 조금 뭐 까먹기도 하고 메모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놓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게 이제 부활하고 이제 대충 비슷한 시기에 생각을 한 거니까는 후기작인 거다인데요. 후기작인데 카프카스 소설이고 어쨌거나 전쟁 문학이다.
있다라는 점에서 초기 톨스토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톨스토이는 군인 장교 톨스토이였는데요. 그때 이제 카프카스에서 자기도 실제로 군인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걸 뭐라 불러야 될까요? 교전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예컨대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저기 평택에나 이런 데 있지만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지, 주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일촉즉발의 위기, 교전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일도 지금 다행히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노원도프 소설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사소한 약간의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진짜 그 SPC 이런 사고 산재 일어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있는 것 같은데, 젊은 날에 이제 톨스토이가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썼던 소설은 세바스토폴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쟁이랄 게 있었으니까, 크림 전쟁요. 그래가지고 세바스토폴 시리즈를 이제 쭉 쓰게 되고요. 그것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훗날 뭐를 쓰게 됩니까? 걸작 하나 쓰죠. 전쟁과 평화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과 평화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는 또한 이제 작품인데, 약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전쟁과 평화에서는 문명, 문화, 서유럽의 이제 최고봉인 프랑스가 러시아를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면 문명하고 야만의 대비가 프랑스 대 러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는 그거 뭐 국뽕인 거죠. 그죠? 자기들이 프랑스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이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카프카스 이쪽 하지무라트는 뭐냐면 반대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략국이에요. 체첸 공화국에. 당연히 침략국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문명화되어 있고요. 보다 더 문화적이에요. 이쪽이 이제 문명이고 문화고, 말하자면 서에 더 가까운 거죠. 유럽 서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첸 카프카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야만인 거고요. 자연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로 나누자면 동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 누가 이겨요? 항상 서가 이기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식 이분법에서 이 이제 러시아는 이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이성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스 이 체첸 쪽은 보다 더 본능에 가까운 자연에 이제 충실한 쪽이에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소설을 이제 써 가는데, 러시아 문학의 또 다른 전통, 그러니까 뿌시킨의 대위의 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문학사적으로 쭉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관점이,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작가가 뭐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말도 안 되지만 미친 척하고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나 죄송합니다. 윤봉길이나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이제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지무라트에 들어가 있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제국주의라든가 어떤 식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겠죠. 그러니까 제국의 최고 작가가 사실상 이제 식민지의 명장 이순신 이런 거죠. 그것도 조국을 배신하고 파멸하고 결국 파멸해버린 이런 적국의 영웅에 대해서 쓴다라는 그 어떤 행위 자체, 소재죠, 그죠? 소재의 어떤 특수성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보다는 필력이 딸려서, 아무래도 어르신이니까 필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전쟁 장면 같은 거 이런 거는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전투 장면 이런 건 되게 좀 묘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밀이 그 누구냐, 하지무라때 이제 가족을 다 가둬놨죠, 그죠? 여자는 여자대로, 여기 아들은 아들대로 가둬놨는데 가족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둘인가 있고 아들이 둘인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유수프인가 아들 이름이 이제,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끌어요.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네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라. 빨리 지금 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네 눈가를 빼놓을 거 뺀다고. 뭐 근데 훨씬 더 강한, 사실 이 맥락에서는 뭐 고문이나 그런 이제 신체적인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아들이 되게 담대하고 막 그래요. 담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감옥으로 다시 가자마자, 그 지하 감옥으로 가자마자 뭐를 합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죠. 역시 장군의 아들답게. 근데 이제 자살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뭐 전투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이 하지무라트가 그 상대가 쏜, 그게 같은 편이었는지 러시아 편이었는지 제가 좀 읽다가 좀 살짝 놓쳤는데요. 아무튼 총에 맞아요. 총에 맞고 이제 내가 그 죽는다는 걸 이제 직감하게 되는데요. 늘 그렇듯이 톨스토이는
늘 그렇듯이 톨스토이는 죽음에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공을 들이는 작가인데요. 죽었어요. 죽었죠. 하즈무라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직 감각은 있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죽었고 자기는 살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요. 카르가노프도 가지 아가도 아흐메트 칸도 민병들도 전부 짐승을 잡은 사냥꾼처럼 하지무라트와 그의 뮤리트들 하네피와 마고마 칸과 감잘로는 묶여 있었다. 그 둘레에 모였고 초연히 자욱한 덤불 속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승리를 자축했다. 아, 러시아 쪽이 아니라요. 저쪽에서 왔어요. 샤밀의 부하들이 와서 이제 다 잡아 죽인 거네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부하들은 이제 포로로 잡힌 그런 상황에서 자, 총성이 울리는 동안 잠잠했던 꾀꼬리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고 가까이 있던 한 마리가 먼저 울자 멀리 떨어진 덤불 끝에 다른 한 마리가 울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잡혔고 부하들은 잡혔고 자기는 이제 죽는다라는 걸 이제 인지한 상황에서 하지무라트가 죽는 거죠. 진짜 이제 영웅의 죽음처럼 그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한 문장 더 있어요. 잘 쟁기질된 밭 한복판에서 진문개진 엉겅퀴를 보았을 때 나는 이 죽음이 떠올랐다. 해서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이 엉겅퀴 였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엉겅퀴가 갖는 의미가 엉겅퀴가 정말로 그 들꽃 같이 생겼거든요. 잡초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이국의 카프카스의 그 장군의 어떤 은유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즈무라트가 러시아어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진에 항복을 하면서 제가 볼 땐 너무 멍청했어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이제 있다고는 하는데, 아니, 이렇게 그 이름을 떨치던 카프카스의 그 뛰어난 그 장군이 적진에 가서 이렇게 정신 쪼다같이 좀 저는 솔직히 너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통역을 써야 되고요. 근데 그 역관이 옛날식으로 봐서 역관이 내 말을 제대로 이렇게 통역해 줄까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게 그렇게 쉽게 가져질 것 같지 않고 이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예한 장군이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너무 쉽게 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국을 배신하고 적장한테 가갖고 항복하면은 내 가족도 챙겨주고 어쩌고 글쎄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 않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지무라트 부제를 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협상, 교섭 그 저기 누구 황정민하고 누구죠? 하정우 나온 영화인가? 아무튼 그거 딱 생각나던데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하고 외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야 원 싶을 정도로 너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시한 카드가 지금 내가 항복했다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샤미를 잡아온다든지 이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꺼내갖고 주겠다라든지 이런 키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무턱대고 항복한다는 게 가능한가. 차라리 샤미라고 한판 붙든지 왜 러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초를 더 자기 운명에 초를 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작가가 여기서 이제 뭐를 쓰려고 하는지는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이 아까 제가 그 러시아와 카프카스의 대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러시아와 카프카스의 그 대비에서 항상 그 톨스토이는 이제 이건 이제 푸시킨의 남방 서사시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이 민중의 또 다른 메타포가 말하자면 이 카프카스인들이에요. 뭔가 자연과 야망과 순수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이제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들은 문명국가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뻐 보이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서울쥐가 이제 시골쥐 보면서 그 동화에서는 멸시하지만은 한 번씩 이제 그렇게 감자 삶아 먹고 옥수수 삶아 먹고 뭐 멀건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이런 이제 그 스님 식당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부러울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이제 강한 소설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순 칠순의 톨스토이가 이제 죽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유럽 작가, 러시아 작가, 유럽 작가를 해야겠죠. 유럽 작가가 보는 이 코카서스, 카프카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그 공작 이름은 보론초프가 맞네. 보론츠키가 아니고 보론초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싸울 때 보면은 여기 또 한 명 초반에 이제 누가 죽어요.
예,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가 잘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톨스토이 특유의 제가 63쪽이 이제 재미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 교전이 있어가지고 후배란다 부하가 죽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묘사를 하는데 이 아내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1년밖에 같이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도 있는데 애도 키워야 되고 지금 엄청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남편이 죽었다고 전사통지서가 온 거니까 되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뱃속에 딴 애가 있어요. 뭔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나간 지 오래됐으니까 전쟁터에 그새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가지고 뱃속에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내심 잘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전체 주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나란히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우리 삶의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산뜻하게 포착하는 어떤 톨스토이의 작가적인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남자로서는 되게 맞추고 좀 짜증나고 진짜 그런 사람인데 소설을 쓸 때 보면은 어쩌면 이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쿨하게 잘 쓸까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 읽었으니까 제가 숙제를 했네요. 숙제를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국주의적인 네, 제국주의죠. 네, 제국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여가지고 사실 불편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소설, 전쟁문학을 읽고 싶으면 이 두께를 보세요. 이게 전쟁과 평화의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도 저는 물론 전쟁과 평화를 읽으라고 이제 권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트집을 잡자면 이게 번역이 박형규 선생님 번역이고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잘 읽었는데 여기 이 소설이 일단 러시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스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워요. 일단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이 크기 때문에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러시아어를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예컨대 슈바 이런 거는요. 슈바 이런 거는 그냥 모피 코트나 털코트 이렇게 그냥 털웨토 이렇게 번역하면 되거든요. 굳이 슈바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지역색을 살린다 한다 하면은 예컨대 뭐 보드카라든가 루바시카라든가 베르스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지명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뭐 코페이카 조금 고민되는 거죠. 코페이카. 루블은 당연히 우리가 루블로 옮깁니다. 근데 이제 코페이카는 뭐냐면은 이거보다 작은 단위인데 그에게는 한 코페이카도 없었다 할 때는 땡전 한 푼 없었다 하면 뉘앙스는 더 살잖아요. 그럼 코페이카를 살릴지 땡전이라고 할지 좀 고민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굳이 슈바 이런 단어를 그대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경이 카프카스다 보니까 카프카스의 지역색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그 톨스토이가 그걸 되게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쪽 말들을 많이 가져와서 쓰고 뭐 쿠나크 하면은 이 카프카스 말로는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다 보니까 소설 전체에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나쿠인가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 이거는 마을이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크시? 이건 뭐 알았다, 예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다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말로 푸는 거죠. 그냥 친구 이렇게 풀고, 아울 이것도 그냥 마을로 풀고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풀고 대신에 뭐를 해주면 돼요. 역주로 차라리 써주거나 했으면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를 읽어가면서 카프카스 지역에서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지역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역자도 뭡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생각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건 소설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몰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벽 없이 그냥 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지금 번역을 하는 처지잖아요. 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야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노출시키는 문제, 프랑스어 노출시키는 문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독자에게 이게 굳이 필요할까?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 경우에는 레프 톨스토이의 하지무라트를 최대한 많은 독자들한테 읽히는 거거든요. 원본의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슈바 이런 걸 그냥 코트로 번역한다고 해서 외투로 번역한다고 해서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 점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아까 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누가 딱히 번역할 것 같지는 않은 소설이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읽을 수 있었고 이제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톨스토이가 좋으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꺼내서 예,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별로 신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 하지무라트를 뭔가 되게 영웅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띨빵해 보였다고 했는데요. 뭐 여러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톨스토이의 후기작 중에 하나이고 발표하지 않은 요 정도면 중편입니다. 러시아 그 소설 감각으로는 중편이었습니다.